법보종찰 합천 가야산 해인사. 본사 사찰 기행 중 가장 큰 삼보 사찰부터 취재를 하기로 하고 불보 사찰 통도사에 이어 법보 사찰인 해인사를 목적지로 정했다. 유네스코 문화기록 유산 8만 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로 7대 총림의 하나인 해인총림으로 불리는 곳으로 합천의 가야산 자락에 있다. 해인사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해인사 IC가 가장 가깝다. 하지만 수도권, 충청권, 경상북도, 서부권의 경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성주 IC를 이용하기 쉽다. 해인사 일주문에는 가야산 해인사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데 다른 사찰에 비해 주변 경치와 잘 어울려서 전국의 일주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운치가 뛰어난 일주문으로 생각된다. 보통 사찰의 경우 일주문을 새롭게 만든 것이 많지만 세조 때 중수한 것으로 고색이 창연하여 내력이 깊은 문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봉황문이 나오고 다시 해탈문을 직선축으로 하여 본법당까지 이어진다. 보제루와 같은 기능을 가진 구강루를 지나면 본법당의 마당에 도달하는데 본법당의 앞에는 정중탑으로 불리는 3층 석탑이 자리한다.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의 형식이다. 1926년 탑을 수리하면서 기단을 하나 더 쌓아 원형을 잃은 모습이어서 아쉽게도 국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 석재의 마모와 이끼 낀 모습에서 위험은 여전하다. 본 법당 마당의 좌우로 궁연당과 관음전이 자리한다. 절마당에서 정중탑과 대적광전 본 법당이 보이는 구도를 택해 페나로 옮겼다. 해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로 150여 개의 소속 사찰을 거느리고 있는 대찰이다. 이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어 법보사찰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삼보는 부처님, 불보, 부처님의 법, 법보, 스님, 승보를 일컬음이다. 사찰의 유래를 살펴보면 802년 통일신라 애장왕 때 순응과 이정이 왕비의 병을 낫게 해주어서 애장왕의 지원으로 창건을 했다고 알려진다. 해인사라는 명칭도 화검종 사찰이라는 의미의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인용된 것이다. 또 사찰과 관련 있는 인물은 신라의 마지막 여왕 진성 여왕인데 종래혼을 해오던 왕실이어서 삼촌인 각간 위홍과 부부가 되었고 위홍이 죽자 해인사에 원당을 만들어 추모했다. 이 원당이 지금의 원당함이다. 지금은 대비로전에 두 분을 추모해 만든 쌍둥이 비로자나불이 함께 모셔져 있다. 해인사 중심 법당인 대적광전은 순조 때 다시 지은 것을 1971년 대폭 수리한 것이다. 앞면 5칸 옆면 4칸 규모의 위험 있는 팔작 지붕집이다. 본 법당도 통도사처럼 4개의 현판을 걸고 있고 대적광전, 법보전, 금강계단, 대광명전 내부에는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다. 대적광전 뒤편으로 가면 가파른 돌계단 위에 8만 대장경이란 편액이 걸려있는 출입문을 들어서야만 국보로 지정된 장경판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불행히도 지금은 출입은 안 된다. 출입이 허락되더라도 내부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으니 밖에서 눈으로만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해인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2개나 있다. 하나는 국보이자 세계 기록 유산인 고려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 초조대장경은 소실되었음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경판전이 있다. 8만 대장경을 보관 중인 장경판전은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보전과 수다라장에는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두 건물을 잇는 작은 2동의 건물, 즉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사간판, 절에서 만든 판각이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종모양으로 파여진 판전 입구의 문은 매년 춘분과 추분 오후 3시쯤 태양빛에 의해 판전 통로에 연꽃의 그림자를 만드는데 선조들의 미학적인 아이디어에 감복하는 순간이다. 장경판전은 8만 대장경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세심하게 과학적인 설계를 한 것으로 유명하며 기둥 숫자도 108개를 세워 번뇌를 상징한다니 참으로 많은 고려가 있었던 것 같다. 목판 보관의 절대적인 요건인 습도와 통풍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지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장경판전의 터에는 마사토, 소금과 숯 그리고 횟가루를 넣음으로써 방충은 물론 여름철의 장마기에는 배수를 원활히 하도록 했다니 지혜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여 바람의 순환이 잘 되도록 설계하여 대장경판의 부식을 막아주는 데 비밀이 있는 듯하다. 창은 모두 격자창 모양인데 앞쪽 창은 아래 창이 위 창보다 3배로 크게 하였고 뒤쪽의 창은 그 반대꼴을 이루고 있어 공기가 강제 대류하도록 하여 공기 이동 시 습기를 배출하는 아주 과학적인 통풍 방법이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창호지를 붙인 창과 경판과의 거리를 두어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 점도 상당히 과학적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기도 한데 프랑스에서는 세계에서 7번째로 아름다운 도서관 건축의 해인사 장경각을 꼽기도 했다 하니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해인사와 팔만 대장경의 제작 연도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다. 본래 대장경은 강화도에 보관하던 것을 조선 세조 때에 장경판을 해인사로 옮기고 장경각을 짓기 시작했다. 해인사라는 사찰 자체는 신라 시대에 지어졌고 팔만 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편찬이 됐지만 이를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정 건물은 조선 시대에 지어졌다. 놀라운 것은 초기에 지은 모습 그대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유산임에 틀림없다.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어 놀라웠다. 경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을 수록한 경전과 불교 승려들에 대한 계율 및 이에 대한 후대 고승들의 평론, 주석, 이론 강의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제작된 고려 팔만 대장경이 현재까지 700여 년간 큰 손상 없이 8만여 장, 정확히는 8만 1350임에 자수로는 5200만 자, 경전 6000권 분량 전체가 무사히 전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1등 공신이다. 그리고 외란과 호란 그리고 전쟁에도 무사히 지켜온 것은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당시 완전히 소실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리산 일대 빨치산 소탕 명령을 받은 김영환 공군 대령은 후에 장군 진급, 폭격 지점이 해인사임을 알고 폭격 금지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기관총 사격만으로 빨치산들을 퇴치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민족의 유산인 해인사와 팔만 대장경을 지켜낼 수 있었음에 존경심이 우러난다. 절의 입구에 장군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해인사에는 조계종 종정을 지내신 성철 스님의 일화가 남아있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 성전함에서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만 수행을 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열반 시기에 장좌불화를 긴 기간 수행했다고 한다. 현재 성철 스님보다 오래 장좌불화를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967년 해인 총림 초대 방장으로 취임하신 후 조계종에서 종정으로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무려 81번을 사양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6대와 7대 종정을 역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셨고 절을 3000배 한 사람에게만 잠깐 접견을 허용했을 정도로 만나기 힘든 분이었다고 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로 유명하지만 이 법어를 이해하기에는 4대 부중은 깨달음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밖에도 해인 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내신 해암 스님이 계셨는데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말로 유명하다고 한다. 사찰의 뒤편에 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이 말년을 보낸 곳이라 하여 조성한 학사대라는 곳이 있다. 전나무 지팡이가 새순이 돋아 고목이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태풍으로 고사하자 그 자리에 쉼터를 만든 곳이다. 장경각 뒤편 언덕 높은 곳에 팔각 구층탑을 재현한 수미정상탑이 보이는데
그곳에 올라서면 가야산 자락에 안긴 사찰 전체의 풍광이 내려 사찰의 해인도가 조성되어 있어 합장하고 일심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한다. 해인도는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가르침을 도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바라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공부가 된다. 사찰의 규모가 커서 축성과는 벗어난 곳을 둘러보니 아미타 열애를 모신 극락전도 보이고 극락전 뒤편에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원소리먼이 있는데 개방되지 않는 장소이다. 장경각의 왼편으로 가보니 계율을 가르치는 해인유런이 있어 자장율사의 정신을 잇는 사찰임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저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다. 다음에 간다면 해인사 스님을 잘 아는 분의 안내를 받아 꼼꼼히 둘러보고 가야산 소리길을 따라 부속암자 여행을 해보고 싶다.